우리가 이제 학대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아무래도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그게 자극적이니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도 또 정서적 학대가 있죠. 네. 이제 우선은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때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뼈 골절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화상 입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전에 멍이 들면 이제 파래지는데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여러 색깔의 멍이 있으면 보통 이제 학대가 신체적 학대를 많이 의심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언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어떤 거를 주로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게 학대라고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가장 자주 하시는 학대들이 엄마 이렇게 하면은 뭐 너 버리고 간다. 아니면은 너는 이마트에서 살아 엄마는 갈 거야 이런 것도 사실은 학대 범주에 들어가죠. 그렇죠. 위협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위협하는 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집에 가면 뭐 이제 뭐 이런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욕설 이런 것들도 다 언어적 학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학대에 안 들어간다고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모욕을 하거나 아주 강한 수치심을 주거나 아니면 뭐 깎아내리거나 뭐 너 막 비교해서 정말 되게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엄밀히 말해서 언어적 학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이한테 막말하시는 부모님들 종종 볼 수 있고요. 뭐 물론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으셔서 하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언어적 학대들이 있고 또 많이들 모르시지만 사실은 그냥 방임 자체, 방치도 학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한테 반드시 그 나이 또래 해줘야 될 어떤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도 학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대를 보통은 이렇게 크게 뭔가 해서 하는 학대와 하지 않는 학대 약간 이렇게 두 개를 맞아요.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임이나 방치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학대인데 뭐 예를 들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 뭐 의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부모도 그냥 뭐가 필요한지 그냥 무관심해서 뭐 음식이나 물이나 필요한 옷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방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하나 빼먹은 게 이제 성적 학대인데 네, 성적 학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대요. 아이의 뭐 가슴이나 성기, 몸을 이제 만지는 이런 행위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성적 학대에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뭐 그 어떤 아이와의 그 성적인 접촉,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적인 학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좀 많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이제 포르노 같은 것들을 음란물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도 성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적 학대는 되게 미국 같은 나라의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나라도 사례가 많더라고요. 신고 건수가 1년에 25,000건씩 막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와,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성적 학대는 특히 좀 음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동 학대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가 수치심을 경험을 하게끔 하는 모든 행동, 아이가 무력감을 경험하게끔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학대의 범주에 들어가고, 뭐 이중 구속의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더블 바인드 메시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뭐 공부 끝나고 또 이렇게 해도 맞아요. 공부 잘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공부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사랑을 걷어들이는 제스처를 자꾸 취하면서 가치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무력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거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도조차 못하게끔 만들죠. 네. 아니면 그러니까
자주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이가 웬만하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을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정에서는.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바깥에 나가면 그건 경험해요.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비교하면서 혹은 뭐 부적절한 양육자 아니면 교육자의 그런 언행들로 어차피 수치심은 나가면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집안에서까지 그냥 최후의 안전기지여야 되는 그 집안에서까지 수치심을 경험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모님들 느낌이. 중에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가 되게 험하니까 맞아요. 미리 좀 이렇게 면역 예방을 차원에서 그런 말씀 이제 진짜 많이 하세요. 네. 백신이죠. 심리적 백신으로 네. 내가 미리, 먼저. 수치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당해봐고 네. 사회를 맞아요. 경험해야 절대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주면서 그 예방이 되는 거지 본인이 자극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또 얘기죠. 실제로 연구들을 봐도 어렸을 때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더 잘하고 윗분들한테도 더 잘합니다. 이게 뭐 계속 고생하고 모욕당한 사람은 대부분 오히려 더 윗사람들을 힘들어하고 더 기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백신이 아니다라는 거는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치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필수품 같은 거를 이제 주지 않는 이런 방치도 얘기했는데 정서적 방치도 실은 상담 장면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애정을 줘야 되고 충분한 지지와 사랑, 뭐 위안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 이런 것도 실은 학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정서적 방치. 그러니까 맞아요. 아동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문제로 이렇게 왔을 때 보호자분들이 잘 교육받은 분들이시고 중산층이셔서 큰 문제 없이 아이를 양육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기실에 있거나 클리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터치하고 싶고 접촉하고 싶어 하는데 약간 밀어내는 제스처를 네. 계속해서 보인다던가 말할 때 정석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만 전달하는 그런 부모들, 맞아요. 위로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 이게 지금 약간 정서적인 방치가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 이런 분들을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예전에 한번 특집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부의 세계 이런 데서도 보면 나는 아이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상담하러 올 때 많이 듣는 멘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런 정서적인 방치,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아이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많이 해줬다는 건 주로 이제 돈을 많이 썼다던가 좀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들을 많이 채워줬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실제로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채워지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걸 너무 물질이나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양육에 큰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화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키우기 되게 쉬운 아이였다. 네. 키우기 쉬운 아이가 어딨어요. 그 친구가 그냥 순한 기질로 태어나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늘 키우기 어려웠다고 하셨죠. 저도요. 그냥 버거웠다. 네. 사고도 많이 치고. 네, 저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키우기가 쉬우면 사실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위험한 사인이에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이를 네, 키운다는 게. 네, 네. 힘들지 않아요? 엄청? 네.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고 솔직히 저희 아이는 이렇게 뭔가 외향적으로 뭔가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이제 소위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힘드냐 저렇게 착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쉬운 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